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공이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밀리면서 이렇게 끝내주는 정경감 보시면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 전부 이렇게 빠지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시장을 정면에서 똑바로 보면서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소문이나 어떤 루머에 휘둘리지 않고 증시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그런 지표들을 우리가 좀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지표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랑 더불어서요. 아마 보시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금 그림이 좀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합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41%, 2277포인트입니다. 2300이 무너졌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2.78%,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어요. 73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빠졌다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대금을 보면은 거래대금이 이제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대금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제 대비했을 때는 거래대금만 놓고 보면 오늘 거래소가 8조, 또 코스닥이 5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거래대금이 좀 늘었다. 아마 많이 빠지면서 밑에다 받쳐놓은 그런 물량들이 많이 체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시장 전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공포감 같은 게 좀 저변에 이렇게 조금 깔린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지수상으로 많이 밀리면서 끝내줬다. 어제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아침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는데요. 아침에만 해도 플러스가 났다가 종가로 가면서 이렇게 많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좋지 않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래프 이렇게 보면요. 요날이 8월 1일입니다. 금년 2668포인트에서부터 오늘 2277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근 400포인트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400포인트는 안 되지만 어쨌든 예전 아주 큰 악재가 터졌을 때 그 정도의 하락폭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음봉이 아주 길쭉하게 앞에 나와 있는 일봉들을 다 이렇게 잡아먹는,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음봉입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래프 일봉으로 봤을 때 모양이 좋지 않다. 또 하나 분봉 보면 오늘 하루 추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종가 무렵에 살짝 하락이 저지가 되기는 했지만요.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판도가 좀 바뀌었다,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그래프가 망가졌습니다. 분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오늘 코스닥이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종가까지 쭉 밀리면서 끝내줬다. 그랬다가 종가에 살짝 올리기는 했지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반등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이 하락 그 추세는 최근에 보여줬던 하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방 경직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인데요. 오늘 시장 수급의 특징은 예전 약세장일 때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들, 기관들은 쌍끌이로 매도하는 그런 패턴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제 그제만 해도 기관들이 조금 이렇게 사주기도 하면서 개인들하고 합세해서 시장을 이렇게 좀 반등을 시키고 그랬는데요. 오늘 보면은 개인들이 거래소 3,400억 사고 코스닥에서 2,500억을 샀으니까 꽤 많이 샀죠. 거의 한 6천억 가까이 샀는데 거래 대금도 얼마 되지 않는데 개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매수에 가담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기관이 거래소에서 690억, 코스닥에서 1,1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나 많이 팔았는데요. 거래소에서 3,200억, 코스닥에서 1,500억 매도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쌍끌이로 이렇게 매도를 한 반면에 개인들만 매수에 가담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개인들만 사주는 이런 시장은요,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더구나 외국인들이 지금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만 이렇게 매도에 나선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추이를 보면 여기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거래소 외국인들 추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한 7일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우회한 거가 보이시죠? 오늘도 3,200억인데 600억, 3,700억, 4,700억, 보통 한 2천억, 3천억, 4천억씩 이렇게 매도 우회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대폭 줄어든 시장에서 몇천억씩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 우회한다는 것은 시장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개인들만 이렇게 아직도 열심히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보면 한 8일째 오늘 또한 3,400억 매수 우회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들만 사고 있다. 기관들은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한 반반 정도 되죠. 그래서 관망하는 정도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사면서 시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국내 증시자금 동향 보시면요. 고객 예탁금 48조 4천억입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면 눈에 들어오죠. 최근 한 3달 동안 개인들 계좌에서 돈들이 현금이 이렇게 많이 유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나서 다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출금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개인들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요. 시장이 좀 이렇게 꺾이면 좀 시간을 두고 뒤늦게 돈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그 패턴을 보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용자금, 주식을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보셔도 눈에 확 들어오죠. 용자금이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이익을 내고 또는 팔고 싶어서 판 그런 물량은 아닐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이 아까 보셨지만 근 40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신용으로 사신 분들은 아마 담보미달이나 손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아마 손절매 물량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 지금 17조 4천억인데요. 근 몇 달 동안 20조 넘게 이렇게 유지가 됐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신용이 많이 털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수급 구조가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보고 급하게 팔아야 되는 급매물 또는 담보 미달이 돼서 강제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물량이라고 봤을 때 악성 매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한계를 노정해주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미수금,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식을 사면 내일 모레 현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주가가 빠지게 되면 현금을 넣는 대신에 주식을 바로 팔아버리게 되죠. 안 팔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미수금이 1조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재지 관련해서 한 5천억 미수금이 아직도 이게 안 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미수금이 이렇게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은 아침 동시효과 또 종가 무렵에 반대 매매나 손절매로 나오기 때문에요. 시장 수급에서 대단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수나 신용 이렇게 급매물, 악성 매물이 아직도 시장에 그대로 잔존해 있다. 여전히 시장 수급은 이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기대감들을 많이 가졌을 텐데요. 아마 아침에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매수에 가담한 개인들이 많지 않았겠나. 오늘 개인들이 한 6천억 가까이 양시장에서 이렇게 매수 우회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을 보고 그 기대감 때문에 좀 들어왔지 않나 싶은데요. 미국 시장 어제 다우가 1.5%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제가 이렇게 항상 그려드리기를 미국 시장이 어제 이렇게 반등을 좀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 요 위에 저항선에 부딪혀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도 앞에 저점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꺾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약간 반등을 했지만 워낙에 지금 그래프 모양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그려보면 요 추세선 상단 여기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저항선에서 뚫지를 못하고 내려오다가 앞에 저점까지 이렇게 깨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1.1%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아침에 개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았나. 종가가 많이 밀려서 오늘 아마 사신 분들 좀 이렇게 실망이 클 텐데요. 제가 차근차근 시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그래요. S&P 500 플러스 1.2 그래프 모양은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 마이너스 1.3% 그래프 모양 다 앞에 저항선 부딪히면서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입니다. 니케이 플러스 0.5% 어제 미국 시장 닮아서 니케이가 오늘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대만 마이너스 0.9 대만도 앞에 저점 깨졌죠. 위에 추세선 못 돌리고요. 독일 플러스 0.2 어제 약간 플러스가 났긴 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래프는 완전히 망가졌다. 좋지 않은 모습이다. 상해 오늘 현재죠. 마이너스 0.1% 상해는 그래도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약간 마이너스가 났지만 바닥을 찍고 강하게 턴하는 모습이다. 경기 부양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중국 관계가 조금 상황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5%입니다. 홍콩 지수는요. 아침부터 종가까지 아니 1년 내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이 비록 좋기는 했지만요. 오늘 우리 시장은 전혀 미국 시장을 닮지 않았다. 또 중국 시장이 최근에 약간 반등은 되고 있지만 우리 시장하고는 또 전혀 그런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 해외 시장에서요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제 테슬라가 마이너스 4.7%를 찍었습니다. 큰 폭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래프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 시장 전체가 꺾이는 모습이지만 특히나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시장 전체 중에서도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앞에 이게 저점을 이렇게 깨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다른 빅테크 관련 주식들은 어제 약간 이렇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애플이라든지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어제 한 2, 3%씩 이렇게 올라. 우리 시장에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종목을 추천을 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민망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제가 좀 눈에 들어왔던 종목 몇 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제 에코프로 관련해서 아마 지금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에코프로는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에코프로.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고 우리 시장을 한 2년 동안 끌어왔던 주도주죠. 한 10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한 반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다 싶지만요. 이게 주도주들이 보통 한 10배 오르지 않습니까? 카카오 제가 가끔 이렇게 예를 보여드리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했죠. 그렇지만 이것도 한 10배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근한 3년간 2년 올랐다고 그러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다른 주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CJN이라든가 옛날 셀트리온이라든가 그래프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다 비슷해요. 한 1, 2년 이렇게 한 10배 정도 쌈박하게 올랐다가 한 2, 3년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조정까지 이렇게 같이 겸하더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요. 그런 면에서 가격 조정은 아주 급하게 됐지만 기간 조정이 조금 덜 된 것 같다.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굳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10배씩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5년 이렇게 좋아질 실적이 미리 한꺼번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라고 봤을 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실적은 가봐야 알지만 최근에 3분기 실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유럽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전기차 판매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보면 알겠죠. 그런 것 때문에 3년 후, 5년 후에 실적이 대폭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미리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그렇게까지는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이런 시각들이 등장하면서요. 주가가 이렇게 좀 꺾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요. 앞으로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10배가량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요. 실적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3년 5년 후에 좋아질 것이다 했던 예측치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죠.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오랫동안 거쳤다. 대체로 10배 이상 오른 주도주들은 항상 여러 정도 기간 가격 조정을 거친다 이렇게 봤을 때요. 지금 2차전지 배터리주들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가격은 많이 빠졌죠. 여기 58만 원 갔다가 지금 19만 원이니까요. 2배 이상 빠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거쳤지만 기간 조정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가격에 팔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요. 한 1, 2년 정도 견딜 각오하고 가지고 가시면 나중에 결국에는 좀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당장은 가격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생각이니까요.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요. 이렇게 많이 빠진 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사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겠나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조건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가요. 실적이죠.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 실적이 좀 좋아졌거나 금년 3분기 실적이 전분기나 작년 대비했을 때 좀 이렇게 좋아지는 실적에서 그런 대로 좋아지는 그런 종목. 둘째는 바닥권에서 이제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봤을 때 거래가 죽지 않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이런 종목들 수급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이렇게 충족이 되는 그런 종목. 하나 더 든다 그러면요. 개인들이 사는 종목보다는 기관이나 외인들이 많이 사주는 그런 종목. 그러면서 또 이제 추가한다 그러면 그 업종을 대표하는 1등 주식.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다 구비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 조건을 구비하는 종목이라고 그러면 지금 시장이 바닥권이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덩달아서 휩쓸려서 같이 이렇게 빠진 우량주들을 좀 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추천드렸던 종목이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이 오늘 아침에만 해도요 3.6% 플러스까지 갔다가 전체 시장이 이렇게 밀리면서 마이너스 3.7%까지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전체 이제 시장 흐름을 따른다고 봐야 되는데 시장 전체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안 팔아도 되는 주식들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지금 아마 덴티움 같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 전체 시장이 공포감이 이렇게 휩쓸면서 좀 버텨볼 만한 오히려 사야 되는 종목들까지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팔아버리는 이런 시장이 대충 바닥권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사기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덴티움 실적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실적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2022년에 영업이익이 1200억, 금년에 1330억, 2020년에 390억, 21년에 690억, 1300억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 성장세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대단히 성장세가 빠르다. 중국 시장에서 매출액 한 50% 이상 올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중국 시장은 초기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시장이 밀리면서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18만 원 하다가 10만 원 이하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살짝 반등하면서 다시 10만 원대로 왔습니다. 사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주식들은 아주 좋은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각 증권사들에서 덴티움 그 추천 종목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삼성증권, DB금융투자, 다월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놨는데 얘기인즉슨 그겁니다. 삼성증권 같은 데서는 정체가 길어지고 있지만 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이제 그게 아주 그 덴티움을 잘 표현한 제목 같습니다. 실적 여전히 좋고요, 잘 나가고 있는데 주가만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덴티움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오늘 보니까 아침 플러스 났다가 종가에 밀리고 끝났는데요. 이런 종목들까지 팔 정도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 공포가 만연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좋은 비주얼도 제가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죠. 평소 거래가 한 3, 4만 주 되다가 최근에 한 2, 30만 주 이렇게 거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한 8만 주니까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겠죠. 최근에 시장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하단이 이렇게 좀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대폭 늘어났는데요. 오랫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가 이렇게 대폭 늘어나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다. 요거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9월 7일 날 2020년 9월 7일이죠. 한 2년 전에 13만 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도 됐고 선도 좀 바뀐 그런 종목 아니겠나.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신사업 관련해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세에서 약간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실적으로 보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적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작년 2022년에 영업이익이 455억인데요. 금년에는 616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대충 한 50% 가까이 금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도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대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루하게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 좀 더 지켜보자.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요 주식에서는, 주가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주식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요, 제가 이제 자주 추천드리는 종목들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좀 공포스러운 이런 분위기 시장에서는 그래도 마음 편히 좀 지금 가격이 이렇게 좀 사 모아갈 만한 주식으로서요. 삼성바이오로직도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 매출액이 한 20% 정도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죠.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제5 공장까지 지금 착공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삼성 브랜드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가격대를 보면,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1년 넘게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실적은 좋기 때문에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요. 오늘 이제 물론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침에는 1.5% 플러스가 났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 5.5%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주저앉은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침에만 해도 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붙었었다가 밀리고 끝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도 앞에 저점이 이렇게 깨지면서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중공업 정도는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요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정도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보합 아래로 붙는다고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흑자 전환했고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쪽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최근 시장 분위기하고는 달리 저점에서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턱없이 종가에 많이 밀렸는데요. 내일은 이 정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 제 단골 종목 SPG요. 오늘 SPG가 3.2% 빠졌습니다. SPG도 마찬가지로 오늘 1.9%까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종가에 마이너스 3.2% 빠지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 이상하게 시장 전체가 약간 공포 분위기가 이렇게 시장에 스며들면서 안 팔아도 되는 종목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 가격에서는 샀어야만 하는 종목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종가에 많이 밀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종목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SPG도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어쨌든 실적이 유일하게 이렇게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어제도 그렇지만 간간히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주워 담아 놓으면 또 이렇게 팔 기회가 오지 않나 싶어서 SPG도 오늘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에 턱없이 많이 빠진 종목이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종목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그래프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요.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15년 동안 유지가 됐던 요 그 추세 하단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추세 하단에 지금 딱 부딪혀 있다. 그래서 주식을 팔더라도 요 추세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요때 코로나 때나 금융위기 때 요만큼의 어떤 악재가 우리 시장에 지금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악재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 추세가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눈에 보이는 추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악재들은 예전 코로나나 금융위기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요 추세 지지선 바닥에서는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적이나 여러 가지 수급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조건들이 좀 구비된 종목들은 오늘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팔아버리지 말고 오히려 빠질 때 조금씩 주워 담아가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악의 경우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밀리면 여기서 한 5%에서 한 10% 정도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요 상당히 야무지게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악재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한 20, 30%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그 말씀 참고해서 시장을 보고요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공포가 시장을 휩쓸 때 거기에 휩쓸려서 물건을 뺏기지 말자. 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